큰 용기 내서 큰 돈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눈이 많이 안 커졌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수술이에요.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논란이 많아요. 이 광대뼈 아래쪽에 입이 나온 부분이 사이 부분인데 점점 처지면서 더 얘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흉터가 항상 보이더라고요. 이제 의사들은 왜 안 할까? 저도 사실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성형은 김진호. 성형수술을 좀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간단한 주사 맞는 것도 사실 엄청 좀 무섭잖아요. 사실 수술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물론 비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병원에 상담하러 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 오시면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결심하셨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상담 오시는 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이제 나이가 한 40대 넘어간 50대 되는 분들도 저 사실 고민을 한 10년 넘게 했어요. 계속 진짜 할까 말까 하다가 정말 이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이제 힘든 결심을 하고 오신 경우도 있고, 예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던 거울이나 사진을 봤을 때 기억하고 있던 나의 모습과 어느 날 문득 내가 딱 거울을 봤는데 나의 얼굴이 예전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잔상의 내 얼굴이 아니야. 뭔가 달라졌어. 예를 들면 주름이 좀 많아졌다든지 어디가 처졌다든지, 그런 약간 괴리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정말 어렵게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떤 연예인이나 누구가 아니라 젊었을 때 그냥 나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연령대를 낮춰서 보면 좀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흔히 요즘에 접할 수 있는 연예인들 또는 각종 SNS, 인스타나 이런 데 인플루언서들 사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보면서 그런 수술에 대한 결심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네. 왜 성형수술 안 하세요? 맞아요. 이걸 보고 제가 아는 의사분 또 한 분 계시거든요. 김진호 원장님. 네네네. 안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저도 한 대 있어요. 그래요? 저 처음 한다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건데 공개해도 되나요? 사실 수술은 아니고 시술, 보톡스나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맞아 보니까 환자분들이 왜 이거를 맞고 싶어하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지를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좀 다시 흡수가 되긴 했는데, 저도 사실 되게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저 이거 건강검진할 때 피 뽑을 때도 한쪽 부들부들 떨고 있거든요. 인형 달라고 인형 잡고 있고. 의사 선생님. 네, 저도 사실 좀 아이러니한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 찌를 때는 그냥 팍팍 잘 찌르는데 이제 제가 하는 거를 되게 겁이 많아서, 사실 저도 이제 성형외과를 택하기 전에도 성형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저도 뭔가 좀 하고 싶다. 제 유튜브 댓글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원장님 다 좋은데 코를 찰흙같이 붙인 것 같다는 댓글 제가 봤거든요. 그분 제가 잘 보고 있고, 그거 보고서 저도 나 예전에 그 고민했었지 이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코가 좀 약간 고민이어가지고, 저도 사실 코 수술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에 용기를 못 냈죠. 이제 의사들은 왜 안 할까? 저도 사실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환자가 됐어요. 성형 상담을 받으러 왔어. 근데 상담해준 의사가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얼굴을 봤는데 저기서 나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성형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네? 뭔가 신뢰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마스크를 써요. 코를 가리니까 좀 난데,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뭔가를 상담받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이제 의사들이 성형을 좀 꺼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해서 더 그러지 않을까. 뭔가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뭔가 회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걸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술을 저한테도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특히 눈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한 경우도 있고요.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 N수로 보면은 조금 있는데,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사분들이 아무래도 나는 좀 똑똑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자뻑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나의 외모에 대해서 약간 과대평가를 하는 것도 좀 있죠. 약간 수술을 좀 하고는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하죠. 막상 행동으로 하는 건 좀 드문 것 같아요. 맞아. 확실히. 네네네. 직접 수술하시는 분이 입장에서 이 수술만큼은 좀
권하지 않는다. 일단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꼬리 수술. 표정이 너무 무표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실제로 입꼬리가 좀 내려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입꼬리를 약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여기 윤기 부분을 절개하고 피부를 약간 잘라서 고정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아도 입꼬리가 약간 이렇게 올라간 형태가 되거든요. 입꼬리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입꼬리를 말 그대로 이 윤기 부분, 이 입술과 이 피부 사이 경계 부분을 보통 잘라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를 이제 입꼬리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윤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잘라서 없애기 때문에 사실 이거가 제거가 되면은 여기가 약간 평평해지는 느낌도 좀 약간 있고요. 물론 윤기를 잘 살려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고 또 하나는 흉터. 물론 이것도 뭐 수술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흉터 안 남게 할 수는 있지만 입꼬리 하시고 저한테 다른 상담 오셨던 분들 보면은 여기 항상 보면 이렇게 흉터가 좀 있어요. 약간 이제 짜장면 묻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 형태로 있는데 약간 티가 좀 나 보이는 물론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입술은 점막이기 때문에 입술 부분을 완전히 메이크업으로 가리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안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인중축소 수술이에요. 저는 인중축소는 아무리 잘해도 흉터가 항상 보이더라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저는 많이 봤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저거는 정말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고 인중축소는 아예. 어쨌든 이 안쪽으로 흉터가 아무리 잘 남아도 사실 하얗게라도 좀 남긴 하거든요. 그래서 흉터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수술이에요. 어쨌든 어디선가 이 살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감춰야 되는데 여기서 자를 수는 없고요. 여기서 자르는 건 너무 흉터가 크고 또 당겨 올리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보통은 이 코 밑에 이 선이 있잖아요. 이 그루브를 따라서 절개를 해서 이 정도 잘라내서 요거를 당겨서 꺼내는 거죠. 그럼 인중이 딱 올라가면서 좀 좁아지는 효과. 살을 잘라내는 거죠. 인중 부위 살을. 근데 이제 흉터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 흉터는 그래도 잘 아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움직이는 부위 항상 그런 부위가 흉터가 좀 커지기가 좋거든요. 흉터가 넓어진다고 그러죠. 생각해보면은 입을 하루에 얼마나 움직일까요? 눈 깜빡이는 횟수보단 적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밥 먹을 때, 말할 때 계속 우리가 입을 계속 움직여요. 이 근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흉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넓어질 수도 있고 또는 흉터가 낫는 과정에서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흉터가 조금 더 남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흉터라는 거는 사실 한 번 남게 되면 뭐 흉터 치료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없애기가 어렵고 흉터 레이저 아무리 해도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리 좋은 레이저를 쓰더라도. 그래서 이런 흉터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이런 리스크가 너무 높은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요즘에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죠. 이제 뒤밑트임. 안 그래도 댓글에서 네. 이 뒤밑트임을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뒤밑트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약간 애매한 경우예요. 이게 사실은 찬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아요. 물론 많이 하고 있고 뭐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뒤트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은 경우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꽤 많다. 눈이 커지고 싶어서 큰 용기 내서 병원 찾아와서 큰 돈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커졌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큰 도움은 안 될 수가 있어요. 뒤트임, 밑트임 하면 우리가 눈이 보통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만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안 켜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커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트고 턱이 때문에 커져 보일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거 자체로만 해서 그렇게 커져 보이지 않는 경우도 꽤 많고요. 뒤팀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은 다시 붙었다. 넓어졌던 게 다시 붙었다는 경우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뭐 이게 눈이 약간 디귿자 형태로 변했다. 바깥쪽이 이렇게 V자 형태나 U자 형태가 아니라 디귿자 형태로 변했다. 이런 뒤팀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부작용을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은 어쨌든 방법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뒤팀 방법에서 단순히 그냥 피부만 절개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붓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 바깥쪽에 있는 인대를
이 눈 밑에 있는 인대를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좀 단단한 조직, 예를 들면 골막이라든지 이 외안각이라고 하는 바깥쪽에다 고정을 해야지 이게 확실하게 고정이 되고 더 돌아오지가 않는 건데, 이 공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바깥쪽에 있는 여기랑 이 뼈랑 이 사이가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이동을 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공간이 거의 없고 어떤 분들은 공간이 되게 많고, 당연히 공간이 많은 분들은 이동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눈이 커져 보일 여지가 많겠죠. 예를 들면은 꼬막눈이라고 부르는 되게 조그만 눈이 있어요. 우리 가로 길이가 되게 작은 이런 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통 간격이 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이동하기가 좋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볼 수 있고, 사실 많은 수의 분들은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 공간이 넓지 않으면은 굳이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트임 같은 경우, 밑트임도 요즘에 많이 하는 수술인데, 약간 이게 이런 식으로 눈이 약간 내려와 보여서 흰자가 더 노출되고 뭔가 얼굴이 순해 보이면서 눈이 약간 커지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밑트임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뒤트임이랑 비슷해요. 그냥 거의 다 돌아왔다 이런 경우 꽤 많고요. 사실은 밑트임이라는 거는 뭐 기술적인 거긴 하지만 이 눈 아랫눈꺼풀에 있는 조직을 이 안쪽에 고정을 해가지고 일부러 잡아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밑트임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도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밑트임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삼배간이라는 게 있어요. 삼배간이 들어보셨나요? 여기를 너무 과도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흰자가 하나 더 보이는 거죠.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삼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잘못하면 약간 우울해 보이고 멜랑콜리해 보이고 사람이 되게 우울한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밑트임. 역효과가 또 날 수가 있어요.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오히려 순해 보이려고 했는데 뭔가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 그래서 좀 너무 과한 거는 지양하는 게 좋다. 나한테 맞는 거.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는데 이제 뒤밑트임 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딱 봤는데 뭐 공간이 거의 없고, 보통 이 가로 얼굴 폭이 좁으신 분들이 공간이 좀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공간은 없는데 또 밑으로도 이미 흰자가 많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형태고, 그래서 죄송하다, 이거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돌려보낸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가 귀족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코 옆을 봤을 때 팔자 주름 있죠, 팔자 주름. 이 부위가 유난히 좀 꺼지신 분들이 있어요. 골격적으로 또는 뭐 연부 조직의 영향으로 여기가 좀 푹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입이 좀 나와 보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아니에요. 특히 팔자 깊으면 깊을수록 은근히 이 팔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팔자 주름이라는 게 사실은 뭐 골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중안면부, 우리가 이 앞광대 쪽에 살이 처져가지고, 그러니까 보시면 팔자주름 보이는 부위가 이 부위거든요. 보통은 이 광대뼈 아래쪽에 입이 나온 부분이 이 사이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중안면부 살이 이게 처지면서 점점 처지면서 더 얘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귀족 수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팔자 부분, 파인 부분, 이 코 옆에 파인 부분에다가 보형물 같은 걸 집어넣어 주는 걸 보통은 귀족 수술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뭐 진피나 이런 걸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족 수술하면 이제 보형물, 코에다 우리 콧대에다 실리콘 넣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팔자 부분에다도 보형물을 넣거든요. 제가 보형물을 샘플로 가져왔는데 이런 형태 보형물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거. 이렇게 모양에 맞게 나와요. 이렇게 딱 집어넣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볼륨이 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골격적으로 이 우리 얼굴 뼈 자체가 꺼지신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니까. 뼈가 꺼진 경우에는 이걸 넣으면 효과가 있어요. 당연히 볼륨 효과가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골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살이 처져서 팔자가 깊은 경우에, 사실 이 귀족 수술을 할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여기를 채운다고 이게 커버가 되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 처진 살을 중안면부 리프팅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오히려 이런 경우에 귀족 수술하게 되면 더 여기가 좀 부각돼 보이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골격적으로 여기가 꺼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귀족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단순히 중안면부가 처져서 살이 처져가지고 눌려서 여기가 깊어진 경우에는 귀족 수술이 그거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귀족 수술 해가지고 뭔가 좀 더 귀티나 보이고 귀족처럼 보이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 수술이 꼭 나한테도 맞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긴 한데, 이제 집도해야 되는 의사랑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담 실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더 디테일한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우리가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담이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잘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성형이라는 거는 환자랑 의사랑 어느 정도 의견이 취합이 돼야 되고 합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지 알맞은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고 더 알맞은 결과, 수술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수술하는 거는 의사고 집도의고 그런 거를 집도의가 더 잘 내용을 더 알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이분한테 이런 걸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뭐 한계점, 부작용 이런 것도 훨씬 의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합을 맞춰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수술이 사실 되게 결심하기가 어렵고 계속 얘기했지만 두렵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형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도 아니고 꼭 수술로만 해결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좀 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나의 어떤 매력을 잘 찾아서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술이든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성형만큼의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방법이나 이런 매력을 찾는 방법 지속적으로 알려드렸고 앞으로도 알려드릴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실천을 해보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성형은 김진우 성형외과 의사가 추천하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사실 수술 결심하는 것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엄청 힘든 일인데 이거를 결심하는 것과 또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이걸 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최적의 결과를, 최선의 결과를 내려면은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나한테 잘 적합한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물론 사실 이거를 본인이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이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잘 파악해서 결정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꼭 저희 영상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형은 김진우